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김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고3 학생들로 내년엔 2학년, 2년 뒤엔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유일의 고교 무상급식 미시행 지역으로 남게 될 뻔한 오명을 벗게 된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제도도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선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북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에겐 전월세 이자가 일부 지원되고 영주에선 지역 최초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300억 원가량을 대구 지역 매장에서 쓰게 할 계획입니다. 청송군도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를 농가 5,700곳에 50만 원씩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경북 거주자에겐 여객선 운임이 절반가량 지원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우리 지역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요. 김신혜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8명을 기록했는데 이 저출산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영주시와 대구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역 중심으로 몇 군데 좀 살펴보면요. 네. 대구 경북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를 기준으로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봉화군입니다. 네. 첫째 아이를 낳으면 700만 원을 주는데요. 봉화군은 둘째 아이는 1,000만 원, 셋째 아이는 1,600만 원, 넷째 아이는 1,9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문경시는요, 첫째 아이 340만 원, 둘째 아이 1,400만 원, 또 셋째 아이는 1,600만 원, 넷째 아이는 이상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경시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지원 규모를 많이 늘린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올해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거나 지원이 늘어나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영주시가 경북에서 처음으로 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소식 전했는데요. 경주시의 경우에는 출산 장려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보다 최대 한 7.5배 정도 늘었는데요. 네. 김수희 경주시 인구정책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도 당초에 이제 제가 1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으로 바뀌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만 원씩 12번을 줬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20만 원씩 1년 240만 원이면 2배로 금액이 이제 정액한 거예요. 셋째 아이는 기존에 저희가 20만 원에서 12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50만 원. 50만 원을 3년 지원하게 되면 1,800만 원. 이제 아주 큰 폭으로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출산이나 육아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이 아이를 낳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이 하니까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문경시는 출생아 수가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매년 이 문경시는 100명씩 출생아 수가 줄고 있었는데 8년 만에 늘었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문경시 출생아 수의 경우에 이 2011년에는 613명, 2017년에는 405명, 2018년에는 305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요. 네. 지난해의 12월 25일, 그러니까 2019년 12월 25일 기준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7명으로 2명 늘었습니다. 네. 문경시는 둘째 아이의 출산 장려금 규모를 첫째 아이와 큰 차이를 둔 게 좀 효과를 본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문경시 보건소 윤정순 건강관리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첫째를 낳고 둘째 낳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지원한 것도 출생아 수 증가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둘째 아가 120명이었는데 올해는 140명으로 증가되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산 장려금과 같은 장려 정책을 펼칠 때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통팔달의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도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대구시는 2020년 국비 3조 1,330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중에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대구역부터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인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에 설계비 99억 원을 확보했고요.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 연장을 위한 33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하양역은 내년 말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이 되면 하양역에서 대구에 있는 주요 지역을 한 30-40분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도 살펴볼까요? 경북도 중앙선 복선화 전철화 사업이나 중부 내륙 단선 절천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어온 사업이죠. 네. 2022년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막바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도 올해 국비 5,46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현재 안동에서 청량리까지가 한 3시간대 걸리는데 이게 거의 절반 정도인 1시간 24분대로 단축이 돼서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과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철도 사업도 국비 3,800억 원을 확보하고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이 사업으로도 서울 강남역에서 문경까지 1시간 19분 만에 갈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모든 교통사업이 차질 없이 올해도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지역의 출산 장려금과 교통망 확충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올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아무쪼록 올해도 지역민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의 해입니다. 쥐띠인 분들에게 올해는 더욱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쥐띠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들의 가장 큰 바람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 모든 세대가 한결같습니다. 새해는 우리 가족도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평안하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건강 모두 챙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새해 소망은 한 살을 더 먹은 만큼 더 나은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2020년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취업을 앞둔 96년생 쥐띠들의 가장 큰 목표는 취업의 문턱을 넘는 것. 외국어 공부와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된 어학 능력 향상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아직 제가 면허도 못 따갔고 면허 미루다가 못 땄는데 면허 취득하는 것도 제 목표이기도 하고. 저는 2020년에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쪽에서는 이제 항공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채가 뜨는 대로 바로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제 인생에 하고 싶은 일을 뚜렷하게 이룬다는 것은 가장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 2020년 쥐띠를 맞이해서 제가 쥐띠인 만큼 가장 열심히 해서 인생에 후회 없는 1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쥐띠 해를 맞은 예비 중학생의 설렘과 기대도 큽니다. 쥐띠들이 겸손하게 절약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더 보충하고, 또 2020학년도에는 저도 예비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준비도 하면서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황금 쥐띠의 해. 모두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앞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구 신청사와 통합 신공항 이전 등 2020년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변화와 전망을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달성군과 중구, 북구, 달서구가 뜨거운 유치전을 펼쳤던 대구시 신청사 이전은 달서구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이전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묵은 과제를 마침내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수비민주주의를 통해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청사 건립 예정지를 확정한 곳은 우리 대구가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이전지는 이달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대구시는 이전지가 확정되면 군 공항이 떠나고 남은 부지 개발을 위해 국제 공모 등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고 나면 대구시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국방부가 새로 짓는 군공항의 규모, 배치, 사업비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상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2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부지들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각각 12제곱킬로미터, 44제곱킬로미터의 공원 부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 원을 포함해 4,846억 원을 들여 주요 도시공원 20곳에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공공토지 비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수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공원이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를 넘기는 듯했던 포항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피해 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대구 경북에서는 4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는 3월 25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 어떤 후보들이 추가로 등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예비후보들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본 후보 등록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이루어지며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오는 4월 15일 본투표를 실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9월 이후 소폭 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95.1에 머물면서 기준값인 100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쳐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2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천문과학관은 기존의 디지털 돔 영상관을 새로운 하이브리드 천체 투영관으로 바꾸고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천체 투영관 시스템은 광학식 투영 장치를 설치해 실감나는 밤하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천체 관측실 체험도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356만 원으로 전국 평균 3,647만 원에 비해 290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월평균 급여가 4,30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울산과 비교하면 940만 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대구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대구대는 지난 7년간
160개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했으며 이 가운데 79개 팀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된 창업팀은 18개 팀이며 3개 팀은 마을 기업에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구대는 1월 3일 경산 캠퍼스를 시작으로 7일에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 8일에는 칠곡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구에 새 아파트가 대거 공급됩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 한 해 대구에 신규 공급될 아파트는 3만여 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아파트 공급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는 3일부터 대구와 경북에서도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보호자들은 아이와 함께 정해진 학교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예비 소집 날짜를 못 맞출 경우 사전 개별 방문도 가능합니다.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은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의료와 물, 미래형 자동차 등 6개 영역에 국시비 5,210억 원을 투입해 신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분야에 65억 원, 첨단 의료기기 제조소 건립에 76억 원 등을 투입하는 한편 118억 원을 들여 관련 기업 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거점 도시 공모 사업에 경주와 안동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 1차 서류 심사에서 경주와 안동을 비롯해 전국 9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고 현장 평가를 거친 뒤 오는 1월 중에 최종 4곳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최종 선정된 지역에는 앞으로 5년간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내 버스가 다니지 않던 영천시 동부동과 완산동 일대에 순환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천시는 완산 1통 마을회관 앞에서 순환 3번 시내버스 개통식을 갖고 안전 운행을 기원했습니다. 순환 3번은 영천터미널을 기점으로 영천초와 시장 사거리, 완산 1, 2통을 거쳐 조교 파크 골프장과 동부동 장천마을까지 하루 4에서 5회 운행합니다. 영주소방서가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비상구를 막는 행위나 복도나 계단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증빙 자료를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소방서로 제출하면 되며 우편과 팩스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영주소방서는 비상구는 화재나 재난 시 생명의 문이라며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합니다. 우선 야간 순찰을 도는 근무조를 4조로 확대하고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엔 염화칼슘을 미리 살포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 도로 14곳에 LED 결빙 위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3일부터 열흘간 대학생 기숙사인 경북학숙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97명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경북으로 되어 있는 경산시나 대구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숙사비는 월 16만 원이며 숙식은 물론 외국어 교육도 제공됩니다. 경상북도가 벼 재배 농가를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264억 원을 들여 재배 면적 헥타르당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9,400여 곳으로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